자, 13번 봅니다. 13번을 보면 1번 외국에 관한 있는 수사기관도, 자, 조심할 거. 일단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인데 외국에 관한 있는 수사기관, 대표적으로 FBI 같은 외국에 관한 있는 수사기관도 검사 위의 수사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13조 사망에 의해서 증거능력 요건이 결정돼야 되겠죠. 자, 2번 형소법 312조 사망은 검사 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자, 조심할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키워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OX. 오, 아까 말했잖아. 금방 계속 떠든 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뇌물수죄로 기소가 돼 있는 피고인이야. 내가 당해 피고인이잖아. 그런데 당연히 사경 작성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312조 사망은 내 당해 피고 사건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건, 당해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범인 다른 사건에 관한 사경 작성의 검사 위의 수사기관의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말했을 때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내가 바로 이 313조가 돼야만 나에 대한 피신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313조 사망이 돼야만. 자, 그런데 313조 사망은 그것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의 바로 피신조서, 다른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에 대해서도 312조 사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312조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피신조서도 바로 내 입장에서는 312조 상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니라 312조 사망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설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12조가 적용돼야 되니까 바로 이 친구가 설사 바로 공범인 피고인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그것이 내 뇌물수죄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12조 사망을 갖춰야 돼. 왜? 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사기 피의자니까. 그래서 내가 당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의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바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니까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다른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즉, 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바로 312조 사망은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키워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신 판례를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그 증거 파트에 1번 보십시오. 1번. 자, 2번 보시면 1번에 2번 형소법 제312조
형소법 312조 바로 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도 포함된다. OX 5. 다음 3번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피고인이 당해 피고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312조 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왜 이걸 또 언급합니까? 그런데 왜 이게 최신 판례로 의미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금방 문제집에서 봤던 것은 누구야? 그건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였어요. 그런데 이건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는 없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술죄인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다른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야. 검사 위에 수사기관에서. 그건 이미 판례가 있었어. 근데 나한테는 313조설, 나한테 312조 사망설이죠. 나한테는 정리하면 312조 사망이 왜 사경 작성의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사경의 피신조서는 바로 내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조를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용을 비례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니까. 이건 우리 판례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에서는 판례가 없었어. 판례가 없는데 최근에 나온 거야. 근데 물론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공부를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로 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 금방처럼 312조 사망이 적용돼야 되듯이. 그런데 이미 이걸 우리는 이 판례를 유추해서 검사 작성의 경우도 바로 312조 1항이 적용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봤는데 판례가 이제 지금 왜 갑자기 나왔냐?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그럼 검사 작성도 이런 경우 얼마나 있었잖아. 근데 검사도 있을 때 왜 사경 작성만 있었냐는 거야. 그리고 왜 인제사야 지금 최근에 2022년에 비로소 바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나왔느냐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검사성이 없었을 때는 봐봐. 검사성하고 피신조서, 사경이 증명이 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사경 작성의 경우는 이게 왜 중요냐면 내가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사경적인 피신조서를 증명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못 쓰잖아. 그런데 이제 옛날에 검사 작성의 경우는 그게 달랐어. 그때는 내용 부인이 상관없어. 312조 1항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2022년 전에는 증거를 할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취지는 똑같이 보니까 사경 작성과 똑같이 취지를 봐가지고 나도 여기 똑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는 바로 나한테는 312조 매당 1항의 조서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312조 1항인 검사 작성의 피조의 증거 능력,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 이것만 인정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는 사경 작성 내 입장에서는 312조 312조 사망이 적용돼야 되고 검사성은 312조 1항이 똑같이 적용돼. 그러니까 그 당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판례가 나왔느냐? 법조문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작성도 똑같이 내용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전까지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판례가 있을 수가 없었죠. 법조문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조문이 2020년에 바뀌었잖아. 그 바뀐 법조문에 따라서 이제 검사 작성도 새롭게 나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검사 작성 근데 어차피 옛날의 취지는 그대로야. 옛날에도 사경 작성은 내 입장에서는 312조 사망.
검사 작성은 내 입장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니까 312조 1항으로 봤어.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공판정에서 내가 내용을 부인한다 해가지고 부인한다 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2002년 바뀌었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최근에 판례가 나온 거야. 검사 작성 경우도 그 취지대로 312조 1항이다. 1항이죠. 그건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사람의 피해자 신문조사가 공범인 피해자 신문조사가 312조 1항이야. 나한테는 1항인데 옛날에는 내용 부인이 이제 없었는데 지금은 내용 부인 이제 증거 능력 인정하면 내용 인정해야 되잖아. 그 맞춰서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 작성이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옛날 판례 취지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법이 개정돼서 검사 작성의 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사 앞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을 했어. 그래서 핀조가 작성됐어. 그때 뇌물 수수죄로 내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때 내가 법정에서 이제 범행을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의 수사기관의 뇌물 공여자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12조 1항이 적용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법에 의하면 312조 1항은 바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부인해버리면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의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지금 쓸 수 없어. 알겠죠?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새롭게 나온 거야.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게 아니고 취지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 똑같이 아까 똑같잖아. 312조 1항에서의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전까지 얘기 없었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사경 작성가 312조 3항에서 정한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신조도 포함된다. 이건 있었잖아. 우리가 금방 공부했잖아. 그걸 공부한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검사 작성의 피신조도 이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당연히 3번이 중요하죠.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우리가 봤던 건 뭐야?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내용을 부인하면 312조 3항에 따라 유죄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 있었어. 우리가 금방 공부했잖아, 그게. 근데 여기는 이제 최근의 법의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1항에 따라서, 311항이 피신조서 아닙니까? 검사의 피신조서를 봐가지고 여기도 바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유죄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최근 판례인데 다만 좀 하나 이제 이게 좀 최신 판례로서 중요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직은 아주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이제 검사성의 피신조서니까 조금 이걸 안 내고 아까 옛날에 있었던 사경작성의 피신조서로 낼 확률이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취지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이해가 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만 다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올해 시험 안 되더라도 지금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다음 시험에도 좀 어렵게 돼버립니다. 자, 그 점. 그래서 13번의 2번은 바로 그 의미고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 여러분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렵진 않는데. 자, 여러분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신뢰 관계인의 동석. 기억나시죠?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자, 피의자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피의자를 신뢰 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로 피의자가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면 바로 엄마를 옆에 앉혀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엄마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설사 만약 엄마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했다면 이건 피의자 진술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진술에, 이건 이제 참고인이겠죠, 이제. 참고인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자, 3번.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OX, X 법조문입니다. 바로 이건 일단 신뢰관계를 동석할 수 있지만 그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진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설사 진술했더라도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가 됐어.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OX, X 아닙니다. 설사 바로 그 진술한 부분이 기재가 됐더라도 이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 판례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만 잘 나와요.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4번 자, 이 4번은 좀 오래된 판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 보고서는 자, 옛날에는 313조인데 지금 312조 상 이게 뭐야? 312조 상이 뭡니까? 참고인 진술서서 312조 1항 뭐야? 검사성 피의자조서 2항 2항은 없어. 2항은 폐지됐어. 바뀌면서 검사성이. 자, 3항 사경약서 4항 참고인 진술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312조 4항 옛날에 313조인데 지금은 312조 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날이 있어야 되니까 참고인 진술 요소가 되니까 참고인 진술은 뭐가 필요해? 자, 이거 법조문 312조 4항 참고인 진술 요소. 그래서 바로 참고인 진술 바로 뭐라고? 자, 적실 반특이야. 알겠죠? 그때 바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돼. 실적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그때 바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로 절차와 방법의 적법성이 필요하죠. 이때 바로 진술자를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날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진술자의 서명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에 1번은 우리가 봤고요. 자, 2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이른바 사경작성의 바로 피신조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살 수 없습니다. 2번. 그리고 조심할 거 3번.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자, 이거 조심할 거. 지금은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312조 5항입니다. 312조 5항은 바로 피의자가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설사 그것이 그러니까 작성한 서류는 이름 상관없이 진술 쓰는 거 상관없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은 뭘로 본다고?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지 이름이 진술서라 해가지고 313조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점.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죠.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313조가 아닙니다. 313조가 아니라 바로 이른바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기 때문에 312조 3항에 의해서 바로 적법성과 내용의 인정이 요건이 됩니다. 정례죠. 자, 그리고 이제 15번. 자, 이런 것도 참 좋은 문제 같아. 저는 이런 걸 참
실력 있는 사람이 출제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답적이라서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참 좋은 문제야. 왜? 우리는 지금까지 각각의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은 외우고 있지만 이런 조금 이해하는 공부를 안 한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형법도 그래요. 알면서도 이걸 살짝 바꿔서 내버리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기출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거 교수 출제로 한 3, 4년 전에 나왔던 거야. 자, 장애미수는요. 장애미수는 효과가 어떻게 돼? 기수범에 비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계속 그것만 나왔죠, 이제. 이문적 감경이잖아. 중기미수는 표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이문적 감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외워가지고 출제를 했고, 그게 또 그렇게 나왔어. 뭐,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런데 교수들이 이제 이런 게 살짝 틀는 거야. 틀는 거야. 이런 게 좋은 문제라니까? 자, 살인죄의 이제 중지미수, 장애미수를 이제 판례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그런데 장애미수가 돼. 일단 판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의성 유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뭐라고? 장애미수야. 일단 하나를 알아야 돼. 중지미수면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야. 필요적 감면은 뭐야?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장애미수라면 뭐가 돼버려? 이무적 감경이 돼. 그러니까 그 사례를 써놓고, 자, 이걸 이제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갑에게는 기수범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이 사례가 일단 뭐가 돼? 중지미수면 그 말은 마저 들려. 틀리죠? 그런데 이 사례가 일단 판례 사안이 뭐라고? 장애미수야. 이해가 되죠? 이게 좋은 문제라고. 일단 첫 번째라는 것은 이 판례 사안이 장애미수인지 중지미수를 구별해야 돼. 그런데 자의성 유무를 판단했더니 뭐라고? 장애미수야. 두 번째, 또 효과를 알아야 돼. 그냥 심플하게 뭐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일단 사례가 판례가 장애미수야. 그랬더니 이때 갑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일단 장애미수니까 효과는 기수범의 행을 감경할 수 있다잖아. 이무적 감경. 감경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감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또는 그러니까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 그럼 마저 틀려. 틀리죠. 동일하게 처벌. 이렇게 내버리면 많이 틀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가 그거더라니까. 그러니까 기수범 자기미수 그런 말은 잘해. 이무적 감경, 이무적 감경이래.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 시급사건 나왔다 해봐. 시급사건은 장애미수야, 중지미수야? 장애미수잖아. 그것도 잘 맞춰. 시급사건 장애미수야, 중지미수야? 그러면 자의성 인정 부정? 바로 부정. 장애미수입니다. 그거 잘 맞춰. 두 개 다 맞춰. 장애미수 알아. 그리고 이무적 감경 알아. 그거 알아놓고 금방 살인 내면 이건 또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X 미수인데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 되지. 너가 X야, 너가 X.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취약해.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문제가 왜 좋냐? 나는 이 문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각종의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공부했잖아. 자, 봐봐.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한 요건이, 이 말은 뭐야? 전문 증거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한 요건이 말이죠. 가장 완화된 거. 가장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쉽게 인정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참고로 가장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이 가장 완화된 게 아니라 가장 엄격한 건 뭘까? 그렇죠. 피신조서죠. 왜? 내용을 부정해버리면 끝이니까. 그게 가장 피신조서.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사경작의 피신조서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문제가 2022년 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좋았냐면 검사성의 피신조서 2번, 사경 피신조서면 답은 뭐야 돼? 같은 피신조서도 뭐가 된다고? 2번이 답이죠.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검사성은 내용 부인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돼버렸죠. 지금은. 자,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가장 요건이 완화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 자, 우리가 하면 정례입니다. 정례. 적법성과 내용 인정. 까다롭죠?
2번 검사 작성의 피신 주소도 똑같아요. 이제 1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답이 이제 될 수가 없죠. 4번 사경 작성의 참고인 주소. 여러분이 사경 작성이든 검사가 똑같아요. 이것도 피신 주소처럼 참고인 주소도 진술 주소도 똑같습니다. 증거능력이 적실 반특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3번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이게 바로 이제 감정서입니다. 감정의 결과와 경과를 기재한 서류. 감정서. 아까 봤죠? 감정서가 뭐라고? 바로 자, 다음에 성, 다음에 감성반. 감정서는 성립의 진정과 반대신문권 보장이야. 감성반. 그런데 이제 4번 사경 작성의 참고인 주소. 여기는 뭐야? 바로 참조 적실 반특이야. 그러니까 적법성 반대신문권 보장뿐만 아니라 뭣도 있어야 돼? 특이사항도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더 어려워? 이게 어렵죠도 가장 완화됐죠. 그래서 바로 3번 감정서가 답이 됩니다. 좋은 문제죠, 실은. 이런 게 참 좋은 문제인데 바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잘 안 나오는 게 뭐냐. 요즘 시험 문제면 너무 단답적인 걸 안 내더라고. 이상하니 그래. 경찰 시험에 단답적 그러면 뭐 단답적에서 반드시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로 뭐 이렇게 보는 건지 단답적인 문제를 잘 안 내. 요즘 시험은 뭐 바로 안 내고 굉장히 판례지로 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참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제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번에 바로 1번. 자, 여기까지 이제 우선 15분 보고 5분 쉬었다가 우리가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지금 5회를 마쳐야 되니까 5분 쉬었다가 16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